7시 33분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야권을 쳐다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개파 간의 일촉즉발 긴장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철근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제가 새정치전략연구소장이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이건 맞습니까? 네네. 네, 그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전략연구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제 개인 연구소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현재 당원이긴 합니다. 네네. 아니 그 세종시에서 그쪽에 소속된 연구소인가 궁금했습니다. 평소에. 아, 네. 어제요. 예. 일단은 그 시간 순서대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안철수 전 이제 당 대표죠.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회동했는데 천정배 의원이 요구해서 만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10시에 그 두 분이 회동을 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 그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18호 사무실에서 한 40분 정도 회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제 두 분이 이대로는 안 된다. 네. 그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는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없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같이 공유한 걸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정치가 민주연합 내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네. 당 밖에 있는 무소속 그 천정배 의원하고 회동했다는 그 자체가 네.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아직 공식 선언한 상태잖아요. 무소속이지만. 현재는 뭐 창당 선언까지는 안 했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창당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구상을 이제 그 추석 전에 네.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어제 모임에서 만남에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천 대표 보고 일단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지 또 천정배 의원이 의원 나와서 같이 하시죠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걸 밝혔나요? 그 제가 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천정배 무소속 의원에게 네. 총선과 대선을 임하는데 네. 큰 틀에서 좀 같이 해보자. 아. 당장은 같이 할 수 없지만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말씀을 하셨고요. 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희망이 없다. 네. 밖으로 나와서 나랑 같이 해보자. 네. 뭐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그 오전에 열렸던 네. 이제 개파 간의 일촉즉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뭐 이종걸 원내대표 비주류가 공천 관련 혁신안 더 논의해야 된다. 당무위원회 상정에 반대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주류가 밀어붙여서 일단 상정은 의결했다. 여기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당대표가 아주 완전히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발언 배경 이게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겠죠.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겠죠. 대표의 이런 기자회견이란 게. 어제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경론 끝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당무위원회도 통과가 됐는데 네. 이제 16일 그 중앙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한 일주일 정도의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친노 대 비노의 네. 여론 형성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그 배수의 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우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비노 중진 의원들 그 김한길 전 대표, 박영선 의원, 네. 이종걸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그 합세해서 같이 힘을 네.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론전을 좀 우선 그 필요가 앞서서 제압하기 위해서 네. 승부수를 던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석윤 전 대표가 네네. 그 기자회견을 원래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표를
이선퇴 하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아, 네. 예, 그걸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를 못하고 회견문을 어제 배포를 했는데요. 네, 네. 예, 그런 내용이 좀 우선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친노 대 비노의 대립 구도가 계속 간다면은 네.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당내의 어떤 그 기강이나 이런 걸 확립하기가 어려운 네. 이런 상황에 몰리면서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중앙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 네. 문재인 대표의 친노가 네.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통과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혁신안 통과에 더불어서 네. 이런 상황에서 대표직 또는 그 분란을 잠재우는 네. 이런 어떤 꼼수라고 할까요? 네. 이것을 좀 덧붙이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문안이 통과될 것으로 이제 그 인적 구성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그 신임을 묻겠다는 것을 뭐 전 당원 투표 여론조사 이런 그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중앙위원회 통과로? 아직 이제 구체적인 방식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그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네.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것과 네. 통과가 되더라도 네. 재신임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 추석 전에 어떤 방법인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도 결국은 또 친노 비노 간에 네. 여러 그 어떤 다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앙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네. 상당한 파열음이 있으면서 네. 그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입장에서 비주류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 네. 이거 친노 계파 뭉치라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당내에 여러 파열음이 그 이후에도 나오고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표의 그 선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 비주류 인사 중에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도 많이 임하고 있고 네. 또 추석 전에 그 일부 언론에도 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 네. 그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24일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지금 뭐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그 상임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감이 끝나기 전에는 행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뭐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박주선 의원님 얘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이 혁신안이 그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또는 그 혁신안을 가지고 당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른바 그 혁신대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네.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네. 어제 어떤 긴급 기자회견으로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네. 친노로 하여금 그 똘똘 뭉쳐서 정면 돌파해보자 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관심 없다. 네. 그리고 혁신안의 본질을 비껴가기 위한 거다. 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신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오히려 네. 친노 대 비노의 갈등을 부추기는 네. 이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친노 비노의 갈등 속에 오히려 양측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까 네네. 그 정세균 의원요. 네. 그 살신성인의 자세로 단결해달라, 대결단해달라 이 얘기는 문재인 대표 당신 그만둬 이 얘기로 봐도 되나요? 사실 이성호태를 주장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좋은 의미로 보면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당내의 여러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이대로는 정말로 그 총선과 대선을 치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범친노거든요. 정세균 전 대표도.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노와 범친노
486 세력이 네. 다음 총선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네. 그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네. 이선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결국은 이제 비대위 같은 그 아. 기구가 뜨게 될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 같은 기구가 뜨게 된다면 네. 사실은 이제 정석윤 전 대표 같은 네. 그 원로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아하. 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박지원 의원이 당 구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하여튼 예. 저 정세근 그 상임 고문은 지금 종로 지역 국회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상임 고문 그러면 연세 드셔서 물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직 의원이라는 걸 제가 현직 말씀드렸습니다. 5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인천 방문, 대구 방문 비교가 되긴 하는데 이 얘기까지는 20초만 쓰실래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서요. 그러게요. 예, 대구는 이제 정치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번에 유승민 그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직 의원들을 한 사람도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 정치적 해석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 인천은 여야 인천은 국회의원을 이제 다 초대했다는 거죠. 전원 초청을 했기 때문에 네. 대비되는 상황이 돼서 예. 과연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웃는 사람, 우는 사람이 네. 어쩔까 이런 궁금합니다. 소설로 보면 재밌는데요. 현실 정치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철근 동국대학교 겸임 교수였습니다. 7시 45분입니다.